자, 이번 시간에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입니다. 상대방. 자, 여기 볼까요? 개요가 중요합니다. 개요가. 얘가 허유됩니다. 얘가 미성년자. 뭐 아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상관없습니다. 다 행위 무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가 상대방이랑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 저 미성년자 측에서 이 거래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미성년자가 이 거래를 뭐 하겠다는 거? 취소하겠다. 이 거래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건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 보호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이 취소권은 누구 보호하겠다는 제도예요? 제도의 취지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이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한테 취소권을 준 거예요. 이 거래한 거 뭐하라? 취소해라. 네가 취소해라. 네가 하든 법정 대리인이 하든 네 삼촌이 하든 취소해라. 그죠? 그러면 여기는 보호가 되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보호가 안 돼버려. 그래서 법이 니네만 보호할 게 아니라 누구 돼요? 상대방도 어떻게 하자? 보호를 하자 이거지. 상대방을 보호하자. 그 제도가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제도.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상대방이 저 허유대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촉구할 수 있어. 촉구권. 전에 채구권이라고 그래요. 채구권이요.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법 15조입니다. 민법 15조. 촉구할 권리 옆에다 쓰되 민법 15조.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유예기간이 얼마요? 1월 이상.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요? 예. 이때 상대방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쪽 상대방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를 바라지 않으면 확답 줬어요? 안 줬어? 그럼 뭘로 봐요? 확답 없으면 뭘로 봐요? 예, 거기다 쓰세요. 이렇게요. 동그라미 그리시고 옆에다 써요. 추인한 거를 본다. 뭐 한 걸로? 추인이 뭐예요? 인정한 걸로 봐요. 인정한 걸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허유되는 미성년자니까 거래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취소할 수 있죠? 나 이거 취소하면 돼 이거. 근데 얘가 취소를 안 해버려.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촉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거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래를 취소할 거예요 말 거예요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촉구야. 그런데 뭐가 없어? 저 미성년자 측에서 답변이 없죠. 그럼 뭐 한 걸로 봐요? 추인한 걸로 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특별한 절차. 그게 뭐냐?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누구 동의? 후견인의 동의를 요할 때 확답이 없으면, 그때 확답이 없으면 뭘로 봐요? 취소로 봐요 이거. 그러니까 추인이냐 취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취소로 될 때는 무슨 절차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의를 요할 때? 특별한 결의. 무슨 결의? 특별한 결의를, 특별한 절차를, 특별한 결의를 요할 때 답변이 없다. 그럼 취소예요 이거는. 시험 아주 잘 나와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은 이 거래를 뭐 할 수 있느냐? 철회권이 있어요.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관둘래. 너랑 거래한 거 나 관둘래. 나 너랑 임대 계약한 거 이거 PC방 임대권 뭐 하겠다고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이때 철회는 선의일 때만 돼요. 악의요 선의요? 선의일 때만 돼요. 철회는 선의.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4번입니다. 4번. 저 허유대가
속임수를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어요? 속임수를 사용했다. 그러면 취소권을 박탈해요. 뭐를 박탈해요? 취소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이거 강력한 거예요. 3번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3번이 제일 강력한 제도입니다. 보세요. 기억. 저 허유대가 뭐로 믿었어요? 능력자로 믿게 했어요. 그럼 뭐를 박탈해요? 취소권. 저 허유대의 취소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럼 제가 능력자를 어떻게 믿게요? 머리를 길렀어요. 얘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뭐인 것처럼? 성년인 것처럼 의젓하게 있는 거예요. 머리 딱 길러가지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그럼 미성년 같아요? 성년 같아요? 성년. 능력자로 믿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권을 뺏어버립니다. 그 다음 니은이요. 제한능력자가 뭐를 믿게 했어요? 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요. 밑줄 그대로 누구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걸로 믿게 했어요. 그럼 옆에다 쓰세요. 옆에다가.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다 쓰세요. 제한능력자는 쓰세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삼촌한테 동의받은 것처럼, 삼촌한테 동의받은 것처럼 꾸미면 취소권을 박탈해요. 취소권을 박탈. 이건 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 보호제도입니다. 상대방 보호제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 뭘 촉구해요? 취소 홀래 말래. 뭐 할래? 취소 홀래 말래 하고 촉구하는 거. 촉구하는 거. 답변이 없으면 뭘로 봐요? 답변 없으면, 확답 없으면 추인으로 봐요. 근데 특별한 결의가 있어야 될 때는요, 취소한 걸로 봐. 특별한 결의가 있어야 될 때는 취소한 걸로 봐요. 그 다음 취소권 박탈이 있어요. 취소권 박탈이 언제예요? 속임수 쓴 거예요. 법정대리인 동의받은 것처럼 속임수 쓴 거예요. 지가 또 뭐인 것처럼 속임수 써? 성년행사하는 거. 지가 성년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취소권 없애버립니다. 다음. 자, 그래서 행위 능력자 제도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능력자하고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 허유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허유대. 자, 이번에는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하기를, 권리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인하고 또 하나 누구? 법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그래요. 인. 자연인과 누가 있다?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다시 누굴로? 둘로 나눠요. 뭘로 나눠요? 자연인 어떻게 나눠요? 행위 능력자하고 제한 능력자. 법인은 어떻게 나눴어요? 법인은 어떻게 나눠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무슨 법인? 사단법인하고 뭐하고? 재단법인하고 둘로 나눈다. 이렇게. 큰 틀이 중에요. 큰 틀이. 그게 민법을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큰 틀. 법인은 그럼 왜 만들어요? 사람은요, 죽어버리면 끝나요. 능력을 잃어버려요. 권리 능력을. 근데 법인은요, 사람이 죽어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필요한 거죠.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근데 법인은요, 무한합니다.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두면. 그죠? 노벨재단 보세요. 노벨재단. 그건 뭐예요? 노벨은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 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인이 갖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일관 법인의 설립이요. 법인의 설립. 첫 번째 법인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동그라미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둘로 나눕니다. 근데 사단법인이 앞에 뭐가 있어요? 영리요? 비영리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위에다 써보세요. 비영리 사단법인 뭐가 있어요? 재향군인이. 써보세요. 무슨 군인이? 재향군인이에요. 그건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근데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 영리를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영리 활동 안 해요. 삼성전자는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뭐예요? 사단법인이죠. 근데 비영리예요, 영리예요? 영리입니다. 예. 그거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할 때는, 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예, 제일 중요한 게 정관 작성입니다. 동그라미에서 뭐 작성?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정관에 이 존재 이유가 들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존재한다. 존재 이유가 여기 들어있죠. 그죠? 해병전위에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라고 써있어. 정관에. 이게 제일 중요한 뼈대예요. 뼈대. 이 법인의 뼈대가 이 정관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 핵심입니다. 핵심 정관이. 그 다음 기명날인 해야 돼요. 무슨 날인? 기명날인 해야 됩니다. 이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명자, 목사, 이사존이에요. 명, 자, 목, 사, 이사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아주 잘 나와요. 명은 뭐예요? 명칭. 밑에 있어요. 명칭. 명의 동그라미예요. 자는요? 자산, 자산에 관한 거. 목은요? 목적. 명자, 이건 자산에 관한 거. 이건 명칭에 관한 거. 이거는 목적에 관한 거. 사는 뭐예요? 사? 사원자격 득실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거기에 별 3개요. 사단법인에는 사원이 있어 없어요? 있죠. 해병전위에는 해병들이죠. 전직 해병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원자격 득실규정 이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존립시기. 존이 뭐예요? 존립시기요. 존립시기. 그 다음 사무소 소재지. 사가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 무슨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거기다가 별표하고요. 밑줄고 돼요. 별표.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에는 주사무소하고요. 분사무소 포함해요. 주사무소하고 뭐하고?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뭐예요? 지점. 그거 기재사항입니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요. 그 다음 이는 뭐예요? 이사임면. 이사에 관한 거. 이사임면에 관한 거. 임명이요. 임면이요. 임면은 뭐예요? 임명하고 면제시키는 거예요. 자르는 거. 이사 임명하고 자르는 걸 임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원자격 득실규정. 사원자격. 그래서 자르면 돼 이렇게요. 명자, 목사. 제 초등학교 동창에 명자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명자. 걔가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걔가 목사가 됐어요. 이사존이에요. 이사존. 명자, 목사, 이사존. 이게 정관의 무슨 상? 필요적 기재상입니다. 그 다음 2번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돼요. 정관 작성만으로 끝나요? 주무관청이 허가요? 허가를 얻어야 돼요. 허가. 거기다 쓰세요. 허가 없으면,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허가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요. 무슨 등기?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설립 등기, 등기의 동그라미.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은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가지가. 첫째는 뭐 작성해요? 제일 중요한 정관을요. 이게 뼈대입니다. 정관. 정관을 만든다. 두 번째는 관청 가서 뭘 해야 돼요? 감독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설립 등기 해야 돼요. 설립 등기. 그래야 뭐가 태어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법인이. 해병전위회가 그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립등기 옆에다 써보세요. 설립등기 옆에다가. 등기 전에는, 등기했어야 등기 전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래요. 뭐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하면. 이걸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 해병전위회를 등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인? 사단법인이고요. 등기를 안 하면 뭐가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 자, 그럼 이번에는 재단법인이요.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볼게요. 재단법인도 똑같이요. 정관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하는데 재단법인은 핵심이 뭐냐? 재산 출연을 해야 돼요. 옆에다가 재단법인 설립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안철수 교수가 거기다 써보세요. 안철수 교수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 이름이 뭐예요? 안철수 재단. 일명 동그라미 재단이에요. 동그라미 재단.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그리고 뭘 출연했어요? 이걸 만들려고 안철수 교수가? 주식을 출연했어요. 주식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예, 몇백만 주를 여기다가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출연만으로 돼요? 정관 작성해야 돼요? 여기도 재산을 출연하는 거죠. 여기는 맨 처음에 뭘 출연? 재산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관 작성해야 돼요. 여기처럼 정관 작성해야 됩니다. 재산이 핵심이야. 여기는 재산이. 정관 작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명날이 똑같습니다. 근데 쌍괄호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 보시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의 무슨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단법인하고 틀려요. 자, 거기 보세요. 명자, 목사. 명은 뭐예요? 명은 명칭. 여기 동그라미 재단이라고 명칭 써야 돼. 쓰세요. 동그라미 재단 명칭. 동그라미 재단 명칭. 자는요? 자산. 목은요? 목적. 이 동그라미 재단의 목적이 뭐냐? 목적. 활동 뭘로 하느냐? 이게 목적. 이는요? 사는 뭐예요?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다 둘 거냐? 그거 써야 돼요.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뭐? 이사 있어야 되죠? 이사 있어야 됩니다. 이사 10명. 이사 10명이면 10명. 이사 임면 규정. 중요한 거는 사원 자격 득실 규정. 거기 별적이에요. 무슨 자격? 사원 자격 득실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누가 없어요? 사원이 없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 잘 나와. 다음 중 재단법인 정관 작성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재단법인에는 누가 없어요? 사원이 없어. 여기에는 사원이 없어. 거기다 쓰세요. 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도 없을까요? 사원총회라는 게 없어. 두 가지가 없어. 재단법인에 없는 게 두 가지예요. 누가 없어요? 해병전위에는 사원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원이 없고 재산이 있어. 재산이. 사원이 없으니 당연히 뭐도 없어요? 사원총회라는 게 없지. 사원이 없는데 무슨 사원총회를 해. 이사회가 있는 거지. 여기 이사회가 있는 거지 사원총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하고 이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다 뭐는 작성해야 돼? 다 정관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죠? 예. 근데 요거 기재사항이 틀려. 기재사항이. 요거 안 들어가. 요거 사원 안 들어가요? 사원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게 사원이 아니야. 이거는 재산이지. 재산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노벨재단, 동그라미 재단. 이건 재산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법인의 능력 보세요. 법인 서설. 법인은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에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으로 동그라미야. 뭘로? 정관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법인의 능력은 그럼 뭘로 정해져요? 법률로. 첫째 법률로. 두 번째는 정관. 두 가지요. 그래서 옆에다 동그라미 쓰는 거 이렇게요. 법인의 능력은요. 법인의 능력은 어떻게 규정된다? 능력은 법률로. 또 하나는요. 정관으로요. 법률하고 정관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법인의 능력은. 그럼 여기 볼까요? 이 동그라미 재단이 운영하고 있죠?
그럼 동그라미 재단은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쟤네들 재산권 가져, 못 가져? 재산권 가져요, 못 가져요? 생명권이 있어, 없어? 생명권. 법인이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재단한테는 인정되는 권리가 있어요. 인정되는 능력이 있고요. 인정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정 안 되는 거. 능력 중에서 자연인하고 틀려, 자연인. 개인 안철수는요. 개인 안철수는 생명권이 있어, 없어? 있죠. 법인은 생명권이 없어. 생명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권이 없습니다. 자연인하고 틀려요. 안철수하고 틀려. 생명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친권 없지. 이거 당연히 없지. 신체권이 있어, 없어요? 신체, 이거 신체라는 게 있어, 없어? 자연인하고 틀리죠? 두 가지요. 신체권 없습니다. 요거 두 가지요. 생명권하고 뭐가 없어요? 너 신체 있냐? 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신체권 없어. 생명도 없어, 나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명예는 있어요. 나는 뭐를 가져요? 명예권을 있어. 명예권. 나 명예 있어. 이거 침해하지 마. 내 명예훼손하지 마. 노무현 재단이라고 아세요? 무슨 재단? 노무현 재단 있죠? 이분들이 지금 소송하는 거 있어. 뭔 소송해요?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뭐 했다고요? 훼손했다고 소송 걸잖아. 그게 뭐예요? 명예죠, 명예. 명예에 관한 권리 있어요. 이거 훼손하면 안 됩니다. 명예권 있어요. 그죠? 성명권 있어, 없어? 나 성명 있어, 성명권. 제일 중요한 게 명예권입니다. 명예권. 그 다음 재산권 있어, 없어요? 재산권 있어요. 얘네들 재산권 있어, 재산권. 그 다음 유증받는 거 돼요. 뭐 받는 거? 유증을 받는 거 됩니다. 유증 받는 거 동그라미 이거. 명예하고 성명, 재산, 유증. 유증 받는 거 돼요? 거기다 써보세요. 유증 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노사모 팬클럽이요. 노사모 팬클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한테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 주는 거. 노무현 재단에다가 주는 거. 그게 뭐예요? 뭐 받는 거? 유증 받는 거 됩니다. 유증 받는 거. 노사모 팬클럽이 재산 주는 거죠. 됩니다. 이거. 유증 받는 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 생명하고 신체권이 없어. 이런 게. 다음 우측에 법인의 불법의 능력. 법인의 무슨 행위? 불법의 행위 능력. 시험 잘 나옵니다. 별 3개. 거기다 써보세요. 노무현 재단이 있어요. 재단. 개인이에요? 이거 법인이에요? 법인이죠? 노무현 재단은 법인입니다. 법인.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사들이 있어. 이사. 이사가 예컨대 10명이다. 여기 이사가 10명이다. A부터 해가지고요. 쭉 해서 10명의 이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법인이 활동을 하다가 이 을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불법을 저질렀어요. 뭘 저질렀어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법 행위를.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그 불법 행위를 할 때 여기 이사들 몇 명 있어요? 10명 있었죠? 10명이 결의를 했어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는데 A는 어떻게 했어요? 이 결의를 반대했어요. A는 결의에 반대한 사람이야. 나머지요. B, C, D 해가지고 쭉 나머지는 뭐 했어요? 결의에 찬성한 사람이야.
BCD가 찬성을 했다 이거. BC가 이렇게 BCD가 찬성을 했고 얘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결의를. 이때 개인은 피해받았죠? 얘가 피해당하는 피해자입니다. 얘가 피해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래요. 뭘 청구하려고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래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래요.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예요.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요건이 있어요. 요건. 민법규정부대 민법규정.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 이사 기타 대표자 위에다 쓰세요. 네모하고요. 주체. 주체가 누구요? 이사 기타 대표자만 돼요. 두 번째는요. 직무에 관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무 관련성이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쓰세요. 직무 관련성.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뭐를 가하면 손해를 가한 때는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손해를 뭐 할 책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래요.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거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요? 이 피해자는 그럼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해요? 책임 추궁을? 누구한테요? 이 피해자가 개인입니다. 누구한테 청구해 이거? 법인한테요? 이사한테요? 피해 당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법인한테 해도 되고 누구한테 해도 돼요? 이사들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법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이 먼저 책임인데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책임집니까? 무과실 책임집니다. 무과실 책임의 별 3개. 별 3개예요. 과실 책임이 있고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 책임은 뭡니까?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만?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 뒤집어 쓰는 게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요?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거를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잘못이 있을 때요. 있든 없든 책임지는 거를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무과실 책임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잘 보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현실에서. 공원에 갔더니 공원에 애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애가 어린아이가 공원에 가면 엄청 좋아합니다. 막 뛰놀죠. 예. 근데 저 옆에 보니까 옆에 아줌마도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를. 근데 강아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강아지가 뛰노니까 강아지 끈을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 일부러. 왜? 강아지가 뛰놀게 하려고.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아지를 자꾸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했어요? 물어버렸지. 문제는 강아지가 애를 물어가지고 애가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져요? 강아지가 못 지지. 강아지가 뭘 잘못이야? 주인 잘못이죠? 주인 나와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거예요? 나 주인 아닌데. 뭐야 그랬더니 주인은 저기 주인이 있고요. 나보고 운동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운동시키려고 끌고 나왔는데요.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요? 주인하고 강아지 점유자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그럼 이 강아지는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관리를 주인이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든 없든 애가 실명이 되면 책임져.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 동물은 뭐 한 사람이? 점유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무과실이어도? 그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럼 법인은 이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노무현 재단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책임져 안 져? 책임져요.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법인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 그 다음 이사회 중에서 10명 중에서 이거 결의한 사람이 누구예요? 불법행위를 결의한 사람? 전원이에요? BCD만? BCD는 찬성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얘한테 피해를 물어줘야 돼요.
개인 책임입니다. 이거는 개인 책임. 법인도 책임져요. 법인도 지고 누구도 져요? 이사 중에서 뭐 한 사람? 찬성한 사람 책임져. 이게. 그럼 피해자는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 손해배상을요?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받아요? 돈 누구한테 받아? 이거 손해 당한 거, 피해 입은 거. 여기한테 해도 되고 여기한테 해도 돼요. 여기한테 했더니요, BCD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BCD가 뭐라는 거 알고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 이게 다 백수야. 이게 직업이 이것만 있고 나머지 하나도 없어, 재산이. 그럼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인도 책임져라 이거야. 그럼 이 피해자는 이사한테만 책임 충고해요? 법인한테도 할 수 있어? 법인이나 이사 양쪽 중에서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법인과 이 이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부진정 연대 책임진다고 그래요. 무슨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진다. 법인과 이사가, 이 이사 찬성한 이사들이 무슨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진정 연대 책임.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은 이런 뜻이에요. 을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피해를? 이사분 중에서 돈 많으면 얘한테 해도 되고 누구한테 해도 되고, 얘가 돈 없으면 누구한테? 법인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가 B라는 애가 사람이 괜찮아, 잘생겼어.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 B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기 써보세요. 받아 적어보세요.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경우, B에게 무슨 채권을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어요. 포기. 누구한테 포기했어요? B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 한다고 그랬어. 청구 안 한다, 너한테. 그럼 포기는 B한테만 한 거예요? CD한테도 한 거야? B한테만 한 거예요. B만 포기가 된 거예요. B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B는 이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뭐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포기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죠, 얘가 얘한테. 그럼 B는 포기가 됐어도 누구는? C하고 D는 책임을 면해요, 못 면해? 못 면해요. C와 누구? D는 책임을 면한다, 못 면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죠. 면하지 못한다. 그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인은 책임 면해, 못 면해? 못 면해요. 얘만 면하는 거예요. 얘만 빠져나가는 거야. 얘만 책임을 빠져나가고 누구요? C도 D도 법인도 책임을 면한다, 못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부진정 연대 책임.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법인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직무에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책임을 누가 져요? 법인만 져요? 이사도 져? 법인하고 이사, 찬성한 이사가 집니다. 그렇죠? 법인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지고. 얘는 무슨 책임? 개인 책임지는데 이거는 두 가지는 무슨 책임이다?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법인의 기관. 대표적으로 이사가 있어요. 이사, 감사, 사원총회 세 가지가 있죠. 거기서 사원총회 3번 보세요. 사원총회는 어디에만 있어요? 사단법인에만 있죠. 사단법인에만 있고 어디는 없어요? 재단법인에는 없습니다.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 2번 감사 보세요.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필수기관이요, 임의기관이요? 그리고 등기사항도 아닙니다. 이거 성명, 주소, 등기사항 아니에요. 근데 1번 이사 가서 보세요.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입니다. 이사는 필수기관이에요. 둘 다. 세 번째요, 이사의 대표권 제한 별표. 무슨 제한? 니을에 보면 이사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정관에다가. 이때 정관에 기재해둬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는 무슨 요건이에요? 정관 기재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고, 등기는요 대항 요건이다. 그래, 옆에다 쓰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이사의 무슨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대표권 제한하려고. 여기서 이 이사, 여기 D라는 이사, 이 D라는 이사에 뭘 제한하려고 그래요? 대표권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럼 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 무슨 기재? 정관 기재는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고, 등기는요? 등기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이게 틀려요. 정관 기재는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다. 제3자에게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안 해놓으면 허당이야, 허당. 제3자한테. 별표. 다음, 권리의 객체. 권리 주체를 지금까지 보셨어요. 권리 주체 여기 보세요. 권리 주체가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권리 주체인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에는 누가 있어요? 행위, 능력자하고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자하고 누구?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누구가 있었어요? 미성년자. 그죠?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죠? 예, 요 금치산자를 뭐라고 그래요? 후견계시. 그죠? 여기는 한정후견계시. 그죠? 예. 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허유대. 허유대가 뭐 하는 거? 근로계약 체결. 허유대가 근로계약 체결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나눠가지고요. 권리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법인은 생명권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왜요? 자연인이 아니니까. 그죠? 법인은 성명권은 있어, 없어? 성명권을 가져요. 명예도 가져요. 명예 있어. 걔네도 법인도 명예는 있어. 법인은 재산권이 있어, 없어? 재산 있죠. 노무현 재단 재산 있어요. 관리 잘못하면 재산이 줄어.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다음 권리 객체입니다. 여기까지가 권리 주체예요. 권리 주체. 그 다음에요 권리 뭐? 객체. 권리 객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민법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여기 보세요.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눈 뜨면 저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이거 있으면 다 되는 거. 이제 민법이. 권리 객체. 자, 둘로 나눠봅니다. 물권의 객체요. 물권의 객체하고요. 채권의 객체하고 두 개로 나눕니다. 물권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거,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을 뭐 하는 거?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 이게 물권입니다. 물권은 뭐를 지배해요? 물건을 지배하는 거야. 물건. 채권의 객체는 뭐예요? 채권의 객체는? 행위요, 행위. 급부행위요, 급부행위.
기획사하고 가수하고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을 해요? 공연을 잘 해달라고. 뭐를 잘 해달라? 공연을 멋지고 화려하게 잘 해달라. 왜요? 그래야 돈을 벌으니까. 그죠? 계약을 합니다. 계약. 그럼 가수가 해야 될 급부가 뭐예요? 급부가?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뭐 하는 거? 공연하는 거. 그게 급부입니다. 얘가 할 행위야. 행위. 얘가 공연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거. 야, 니네 춤 잘 춰. 춤 잘 춰. 그 노래하려고, 그 노래하고 춤 하나 하려고 이거 1년 3년이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채권의 객체는 이겁니다. 행위야. 행위야. 행위. 그 다음 여기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직원을 채용했어요. 누굴 채용했어요? 직원을 채용했어요. 직원. 그럼 직원한테 뭐 부탁을 해요? 인사 좀 잘해. 인사 좀. 직원 나가면 인사 좀 꾸벅하고 잘해봐. 그래야 또 올 거 아니야. 그죠? 갔더니 직원이 20명인데 멀뚱멀뚱 쳐다만 봐. 그 집이요? 별로야. 별로. 그죠? 예. 뭐 하라고 그래요? 인사요. 인사 좀 잘해봐. 그죠? 그럼 직원이 해야 될 거. 직원이 해야 될 급부가 뭐야? 인사 잘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이게 급부입니다. 급부.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뭐고요? 행위입니다. 행위하는 거야. 공연 잘해. 인사 잘해.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어요. 부동산하고 뭐? 동산입니다. 부동산하고 동산이 바로 물권의 객체예요. 이게. 부동산, 그 다음에 뭐? 동산. 이거를 소유하는 게 물건입니다. 이걸 소유하고 전세 주는 거. 오케이요? 예.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인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권하고 채권에 따라 나눠집니다. 물권의 객체는 뭐고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행위요? 행위를 하라는 거죠. 행위를 해라.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장이 이제 법률 행위로 들어오셨습니다. 법률에 여기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